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융자산관리론 수업 시작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 이 수업을 위해서 이번 위험에 관한 몇 가지 용어들을 배웠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표준 편차, 변동계수, 공분산, 상관계수, 베타 이런 것도 배웠습니다. 자주 나오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에다가 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를 하다 보면은 몇 가지 계산을 하는 게 좀 필요해요. 어떤 계산이 필요하냐? 기본적으로 이제 궁극적으로는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과 포트폴리오의 위험의 크기를 측정하려고 합니다. 보통 여기서 이제 위험은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표준 편차로 계산하는데요. 그럼 포트폴리오에는 여러 가지 개별 자산이 들어가야.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과 위험을 측정하기 위해서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과 위험을 측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알고자 하는 것은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과 위험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이번 장에서 공부할 게 포트폴리오에 대한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과 포트폴리오의 위험의 크기를 계산하기 위해서 그 포트폴리오에 속해 있는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을 먼저 계산할 줄 알아야 되겠고, 개별 자산의 위험의 크기를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을 통해서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을 계산하고, 개별 자산의 위험을 통해서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계산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공부하는 순서가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을 계산하는 걸 설명하고요. 두 번째로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 계산하는 걸 설명할 겁니다. 세 번째로 개별 자산의 위험의 크기를 설명하고 포트폴리오의 위험의 크기를 계산하는 걸 설명할 거예요. 이 순서대로 할 겁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대 수익,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 개별 자산의 위험, 포트폴리오 위험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개별 자산의 수익인지 포트폴리오의 수익인지, 또 개별 자산의 위험인지 포트폴리오의 위험인지, 그런 것들을 그때 파악을 해서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을 설명할게요. 자, 어떤 자산으로부터의 예상 수익률 그리고 그 확률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발생할 수 있는 그 결과, 이게 결과잖아, 그죠? 결과 또는 이벤트라 그래요, 통계용어로. 어떤 사건, 거기에 확률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기대값은 어떻게 계산해요? 개별 예상되는 결과와 확률을 곱해줘서 더해주면 그게 확률 평균이 되는 거예요. 확률 평균. 확률을 또는 이거는 가중평균이기도 한데요. 확률이 가중치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건 기억해 놓으세요. 확률을 가중치로 한 가중평균이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 각각의 결과치 예상되는 수익률이 20%고 확률이 10%, 0.1 곱하기 20%, 10 곱하기 0.2, 2가 되죠. 5% 곱하기 0.4, 2가 되죠. 마이너스 곱하기 20%, 0.2, 그럼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은 나오잖아. 그죠? 마지막에 이것들을 합계를 해요. 3.5%. 여기 이제 기대 수익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건 지금 개별 자산에 대한 기대 수익이에요.
이제 우리가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할 때 그 예상되는 수익률이 얼마나 될 거냐. 이게 뭐 10%가 이익이 날 수도 있고 5% 날 수도 있고 반대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금융경제학 또는 이 파이낸스 분야에서는 이제 모든 것을 확률적인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면 뭐 플러스 10, 플러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이걸 그냥 산술 평균해서 뭐 하면 뭐 예상되는 수익이 뭐 정리가 될 것인가 라고 생각을 보통 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좀 더 우리가 현실에 가깝게 가려면 10% 수익이 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마이너스 10%대로 나올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 개념을 여기다 적용하는 겁니다. 즉 20% 수익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 가능성이 한 10%라는 얘기죠. 이 합은 1이 되겠죠. 합은 1이에요. 하여튼 10이 이익이 날 가능성이 20%, 5% 이익이 날 가능성이 40%. 이런 식으로 확률로 주어지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정확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확률적으로 확률 평균을 해서 예상 수익률을 계산하는 겁니다. 자, 이제 기대 수익률 또는 기대 수익률을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이 확률에 의한 가중 평균으로 계산한다. 그걸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해 놓으세요. 그래서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어떤 특정 상황, 어떤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확률이죠. 이게 여기다 확률이라고 쓰세요. 확률과 그에 따른 예상 수익률을 조합하는 거다. 그래서 조합한단 말은 확률 가중 평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어요. 자, 개별 자산의 수익률 요 2는 기대값이란 expected value 통계학에서 기대값의 그 이자를 따서 쓴 거고요. 기대값을 의미해요. 기대 수익률은 여기서 PI는 어떤 I라는 RI는 어떤 I가 발생할 경우의 수익률, I가 발생할 수의 경우는 1부터 N까지 경우에 있다. 자, I는 1, 2, 3, 땡땡땡. 첫 번째 경우는 플러스 20%, 두 번째 경우는 플러스 10%, 세 번째 경우는 플러스 5%, 네 번째 경우는 제로, 다섯 번째 경우는 얼마 이렇게 각각의 그 발생되는 경우를 숫자를 넘버링을 한 거예요. 1부터 n까지 경우가 있다. 첫 번째의 경우 이게 발생할 확률이 PI, P1. 그러니까 R1이 발생할 확률은 P1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건 R2 수익률, 두 번째 수익률 R2 요게 발생할 확률은 P2가 되고 이런 식이란 얘기죠. 즉 I가 발생할 경우의 수익률이 RI, I가 발생할 확률이 PI. 그러면 각각의 각각의 경우에 발생할 수익률과 확률을 곱해준 확률 평균, 곱해주고 더해주면 확률 평균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1부터 n까지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곱한 값을 더해준다. 그게 확률 평균이다. 앞에 페이지에서 바로 그걸 봤잖아요. 그죠? 앞 페이지에서 바로 그걸 계산을 해봤죠. 그죠? 여기서 각각의 이게 이제 여기 RI가 해당이 되는 것이죠. RI. 그렇죠? 그리고 이게 PI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래서 PI 곱하기 RI. 요거 그쵸? 이게 이제 PI를 하고 RI를 곱한 거죠. 이게 요 값은 서메이션 i는 1부터 n까지 PI 곱하기 RI를 자 요거 여기 지금 PI 곱하기 RI 각각을 다 더해준 게 이거잖아요. 그죠? 시그마 1부터 n까지.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아주 단순한 거니까 한번 두 번, 세 번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입니다. 금방 본 거는 개별 자산의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는 개별 자산의 수익률이에요. 이번에는 그 개별 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경우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대 수익을 우리가 RP라고 표시를 해요. RP,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기대값, 기대 수익률,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이거는 결론부터 말하면 가중평균을 해요. 즉 포트폴리오에 이제 개별 자산이 1부터 K개가 있다 칩시다. I는 2개가 될 수도 있고 뭐 3개가 될 수도 있고 K개까지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첫 번째 그 개별 자산, 그죠? 첫 번째 개별 자산 첫 번째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을 E of RI라고 하고요. 그렇죠? E of R1 곱하기 요것의 첫 번째 자산이 이 포트폴리오에 차지하는 그 가중치 비중 W는 비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자산의 기대 수익률 곱하기 두 번째 자산의 비중,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 거예요. WK 이렇게 있죠. 이걸 합산한 것입니다. 자,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개별 자산 수익률을 보유 비율을 가중치로 한 가중평균이라는 얘기예요. 보유 비율 그 W로 표시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 어떤 T라는 포트폴리오가 있다 칩시다. 여기에는 3개의 자산, 주식, 채권, 단기 상품, 부동산이 4가지로 이루어졌다 칩시다. 비중이, 주식의 비중이 20%, 장기 채권의 비중이 50%, 단기 상품의 비중이 10%, 부동산의 비중이 4%, 20%로 갑시다. 그리고 각각의 기대 수익률, 즉 주식의 기대 수익률 E of R1, 주식이 12%, E of R2, 채권이 7%, 단기 상품이 5%, 부동산이 10%. 이랬을 때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 얼마냐? 자, 가중평균 한다 했죠? 주식 가중치가 20%, 수익률이 12% 곱한 거예요. 장기채권 비중이 50%, 수익률이 7%, 땡땡땡 이런 식으로 4가지를 다 계산하면은 8.4%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간단하죠, 이것도. 개별 자산의 경우에는 그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가중치로 한 확률 가중평균으로 해서 개별 자산의 수익률을 다 구해요. 그런 다음에 그걸 가지고 보유 비중을 가중치로 한 가중평균을 계산해서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그럼 2가지를 했어요. 개별 자산의 포트폴리오의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 자, 이번에는 3번째로 갑니다. 이제 위험을 공부할 건데요. 위험을 계산할 건데요. 먼저 개별 자산의 위험을 하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하는 거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자산 위험이라는 것은 어떻게 적용을 내리느냐? 위험하다. 자, 우리가 보통 일상적인 용어로 위험하다 그러면은 뭔가 다치거나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든가 뭐 이런 거죠. 뭐 찾기를 조심해라, 위험하다. 또 산에 가면은 뭐 낭떠러지 있는 쪽엔 위험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금융경제학이나 이런 쪽에서는 위험을 다르게 정의를 합니다. 투자를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불안하다. 그렇죠? 불안하다. 즉 결과가 일정치 않다. 이런 의미로 생각합니다. 불안하다는 얘기는 뭐 손실을 볼 걱정을 하고 있어요. 손실. 또 이익이 나더라도 얼마나 나느냐, 얼마나 이익이 날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손실이 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결과, 즉 이익이 얼마나 나느냐, 이익 또는 손익이 얼마나 나느냐, 다 합쳐서 손익이 얼마나 나느냐, 이 결과가 불확실한 거예요. 결과가 불확실하다. 이게 사실은 이런 자산 투자하는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결과만 확실하다면 불안할 경우도 없고, 그죠? 걱정할 게 없어요. 그 결과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행에다가 예를 들어 3% 또는 2% 확정된 이자를 받기로 해놓고 그 결과가 얼마가 될지 불안해하는 사람 봤나요? 그럼 불안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결과가 일정한 거니까. 반면에 이제 주식을 투자했는데 이게 얼마나 이익이 날지 기대 반 걱정 반 그렇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결과가 얼마나 나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즉 결과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금융에서는 이거를 위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클수록, 그죠? 그러면은 위험도 커진다. 불확실성이 커지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험을 자산의 수익에 대한 불확실성을 위험이라고 한다. 자, 두 개의 주식이 있어요. 두 개의 자산이 있어요. 하나는 나라라 항공사 주식하고 또 하나는 달려라 고속버스의 주식이 있습니다. 나라라 항공사의 주식은 수익이 둘 중에 하나예요. 잘 되면 15% 이익이 나지만 잘 안 되면 5% 수익만 나요. 즉 경기가 좋으면 15%, 경기가 안 좋으면 5% 수익이다. 반반씩. 그 잘 될 경우 못 될 경우에 그 확률은 반반이다. 50%, 확률은 50%다. 둘 다. 근데 잘 될 경우에 15%, 안 될 경우에 5%. 이런 결과가 일정치가 않다는 얘기죠. 반면에 달려라 고속버스는 경기가 좋든 나쁘든 항상 10%로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에 우리가 이제 위험이 있냐 없냐를 구분을 해낼 수가 있어요. 나라라 항공 주식은 불확실성을 가지죠. 15에서 5, 물론 손해를 볼 가능성은 없어요. 그렇지만 잘 되면 15%, 잘못되면 5%. 그래가지고 불확실성을 가져요. 반면에 달려라 고속버스는 불확실성이 없어요. 위험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나라라 항공이 달려라 고속보다 위험이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리스크 이제 우리가 회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요. 이러한 불확실성을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불확실한 게 클수록 더 좋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아니,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조건이 똑같다. 자, 수익이 똑같다. 수익이 같다. 동일해요. 수익이 동일한데 위험이 큰 것과 작은 거 있어요. 어떤 걸 선호할까요? 수익이 동일하다면 위험이 낮은 게 좋잖아요. 그게 우리 일반적인 상식적인 생각이죠. 수익이 똑같은데 뭐 굳이 위험한 걸 택할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리스크 회피형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리스크 회피형의 투자자는 뭐 기대 수익이 이것도 동일해요. 자, 보세요. 좀 지저분하니까 좀 정리할게요. 다시. 자, 지금 나라라 항공사의 경우에요. 기대 수익이 얼마인가 볼까요? 15 또는 5%고 반반씩이에요. 확률이 50%씩이란 얘기죠. 그건 15%일 확률이 0.5 플러스 5%일 확률이 0.5 그러면 7.5 더하기 2.5 하면 10이 됩니다. 기대수익이 10이에요. 나라라 항공사가. 달려라 고속버스는 항상 10이니까 기대수익이 10이죠. 기대수익이 똑같아요. 기대수익이 똑같은데 나라라 항공사를 택할 건가? 아니면 달려라 고속을 택할 건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어떤 걸 택하겠어요? 만약 이런 상황에서 나는 그래도 나라라 항공사를
택할게. 나라라는 공사를 택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리스크 선호를 한다 그래요. 반면에 달려라 고속버스를 택하는 사람들은 리스크 회피를 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리스크 선호하는 사람은 보세요. 잘 되면 10%보다 나은 15%도 가능하니까 잘못될 경우도 내가 감수하겠고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할게. 그래서 리스크를 선호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거를 리스크 추구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는데 약간의 의미를 약간 왜곡할 수 있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쓰기보다는 그냥 리스크를 선호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이제 일정한 기대 수익이 똑같은데 굳이 위험 큰 걸 할 필요는 뭐 있어. 그러면서 달러를 택한 사람들은 이제 리스크 회피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잠깐 나중에 또 리스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또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요. 리스크 회피라는 말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좀 깊이 들어가면은 자,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뒤에 설명할까요? 뒤에 나올 테니까 그때 자세히 설명하고 지금 여기서는 그냥 도입부니까 자, 이렇게 리스크 회피, 리스크 선호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투자에 따르는 리스크의 속성은 손실 보는 거를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손실 볼 가능성이 없어도 불확실성 때문에 그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손실 볼 가능성이 없어도 위험성은 존재한다 하는 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결과의 불확실성 그걸 우리가 위험이라고 보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투자 계획이 있어요. 투자 프로젝트가 있어요. 10% 수익을 보는 경우와 20% 수익을 보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칩시다. 손실 볼 가능성은 없어요. 아까 나라라 항공사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수익이 불확실합니다. 이 경우에도 우리가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리스키하다. 여하튼 결과가 불확실한 거는요. 이 손해볼 가능성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리스키하다,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참고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아니면 더 예를 들어서 어떤 나쁜 결과, 좋은 결과 딱 두 가지를 나눠서 흑백 논리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 중간 어딘가에 있다. 그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리스크 측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금융시장에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손실 볼 가능성이 얼마가 되느냐 이것만 알아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잠재적인 모든 결과를 포괄하는, 예를 들어서 이익이 나면 얼마나 나고 손해가 나면 얼마나 나고 각각의 경우에 얼마의 가능성이 있는가까지 다 따지는 그런 포괄적인 리스크 척도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우리가 불확실성 또는 수익의 변동성으로 측정을 하는 겁니다. 자, 리스크 측정하는 데는 두 가지를 예를 들 수가 있어요. 레인지, 범위란 뜻이죠. 범위. 또 하나는 표준 편차. 레인지는 결과치로 중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경우의 수익과 가장 낮은 경우의 수익의 차이를 계산해요. 그 범위가 생기는 거죠. 제일 수익이 높을 때가 플러스 12%, 제일 나쁜 결과가 나오는 게 마이너스 6%다. 그렇죠? 그 차이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높은 거에서 낮은 걸 뺍니다. 그러면 18이 돼요. 범위가.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6까지 범위가 18이라는 단위가 됩니다. 이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죠. 위험이 크다는 걸 의미하는 게 되는 거고요.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거고요. 레인지는. 표준 편차는 실제 수익과 기대 수익과의 편차의 정도를 나타내요. 자, 우리가 어떤 예상되는 수익들이 있으면요. 여기서 우리가 기대 수익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 계산한다 앞에서 배웠죠. 이 기대 수익으로부터 각각의 실제 수익이 얼마나 편차가 있느냐. 즉 이 기대 수익에서 실제 수익을 빼줘요. 일일이 하나씩.
자, 첫 번째 기대 수익, 전 기대 수익은 모든 게 공통이잖아요. 첫 번째 관측지하고 요거의 편차,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계산합니다. 이 편차를 다 계산해 갖고 그걸 이제 그 통계적으로 또 가중 평균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계산한 것이 표준편차입니다. 그래서 요게 편차예요. 요 편차. 기대 수익하고 실제 관측값하고 실제 수익하고 개별 실제 수익하고의 차이. 이게 편차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분산 배웠죠? 분산 어떻게 계산해요? 실제 관측치에서 기대값 또는 평균값을 뺀 거를 제곱을 해갖고 n-1로 나눠주고 n은 1부터 그죠? i는 1부터 n까지 더해주고 이게 분산이잖아요. 여기 편차입니다. 편차의 제곱을 해가지고 계산해요. 이걸 루트를 씌우면 이게 표준 편차가 되는 거예요. 자, 기억나죠? 그래서 이제 표준 편차는 실제 수익과 기대 수익 간의 편차의 정도다. 실제 값과 기대 값과의 차이, 편차. 이 편차가 크면 클수록 분산이 커지고 표준 편차가 커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표준 편차를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 여러분들 다 이미 배운 거니까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그러면 리스크가 이제 이 편차 개념을 생각했을 때 리스크 크기가 어떻게 다른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표준 편차로 계산할 때 이 기대값이라는 걸 일단 계산할 수 있잖아요. 2, 4, 6, 8, 10, 11개의 관측치가 있는데 거기서 대해서 두 개 A의 그 결과와 B라는 결과를 두 개 놓고 비교할 텐데요. 자, A의 경우나 B의 경우나 기대 수익 값은 똑같아요. 그런데 편차가 달라요. 편차라는 것은 기대값과 실측치의 요 차이, 요 거리가 편차입니다. 요거 편차를 다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편차들을 이제 평균값을 계산해서 표준화시킨 게 표준 편차잖아요. 이 경우하고 B의 경우를 봅시다. 편차가 이래요. A보다 크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큽니다. 이 편차가 합이 훨씬 더 크겠죠? 편차가 기대값과 실제값과의 그 편차가 크면 클수록 표준 편차가 커지는 겁니다. 그죠? 이 표준 편차가 A보다는 B가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B가 A보다 더 위험이 크다. 혹은 불확실성이 크다. 그죠? 기대값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거는 훨씬 크게 값이 높게 나왔다는 얘기고 밑으로 크게 나오는 거는 기대값보다 훨씬 작은 값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얘들은 다 붙어 있으면 기대값과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다 고만고만해요. 결과가. 불확실성이 크지가 않은 거죠. 얘는 막 굉장히 들쑥날쑥 크게 보여요. 불확실성이 큰 겁니다. 자, 이런 거를 우리가 분포 형태로 측정한 것이 이 모양인데요. 어떤 그 결과치를 이렇게 확률 분포로 나타내요. 뭐 10% 수익이 날 확률이 몇 퍼센트, 20% 수익 날 확률이 몇 퍼센트 등등 그걸 이제 분포로 그리면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는데요. 빨간색의 A 주식과 파란색의 B 주식을 비교해 보면요. A 주식은 여기가 평균값이죠. 평균값을 중심으로 확률이 높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많이 몰려 있다는 얘기예요. 편차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 평균값에서 1표준 편차의 길이가 파란색보다 짧잖아요. 그죠? 작아요. 가운데로 몰려 있어요. 평균값을 중심으로 더 몰려 있어요. 반면에 B 주식은 더 퍼져 있죠. 그렇죠?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만큼 편차가 크다는 겁니다. B가 A보다 위험이 더 크다. 불확실성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편차를 이용해서 얼마나 기대값을 중심으로 평균값보다 실제값이 많이 떨어진 결과들이 나오느냐. 그 크기를 측정한 것이 분산
또는 표준 편차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기대 수익률, 즉 평균값과 예상 수익률의 차이를 제곱을 해갖고 평균을 한다. 자, 기대값이 이거죠. 개별 수익률이 이거죠. 밑에 나오네. 그죠? 요거 이제 개별 수익률, 요거를 제곱을 해요. 여기 편차잖아요. 편차. 그죠? 이거를 제곱을 해요. 왜 제곱을 하느냐면은 편차를 기대값과의 개별 관측 시간에 편차를 그냥 다 더해버리면요, 합은 그냥 0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편차의 길이를, 차의 크기를 제곱을 해가지고 더하면은 어떤 값이 나오고요. 이거를 평균을 해요. 이걸 다 더해가지고 숫자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계산하는데,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이거를 이제 확률 분포로 주어질 경우에 확률 가중 평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 기대값이고요. 개별 수익률이죠. 이 편차의 제곱을 이 개별 관측치가 발생할 확률을 각각 곱해서 더해주면 확률 평균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루트 안에 있는 부분이 분산이고, 그죠? 루트까지 씌운 이 부분이 표준 편차가 되는 거예요. 그 시그마라고 표시를 합니다. 분산은 시그마의 제곱, 표준 편차는 시그마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여기다 써 있네요. 자, 이거는 이제 개별 관측치로 주어질 경우, 아까 여기 설명하다 만 부분이죠. 개별 관측치로 주어진 부분은 평균을 해요. 확률로 주어진 게 아니고 개별 관측치로 주어진 경우, 이거 나눠서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랬을 때는 이제 그 표본의 수, 여기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공식인데요. 통계학적으로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n-1로 나눠줍니다. 우리 보통 평균하면은 그 개수 n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표준 편차를 구할 때는 n-1로 나눠준다. 이게 표본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걸 통계학적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자, 개별 관측치로 주어지면 요 공식, 확률로 주어지면, 즉 확률 분포로 주어지면 요 공식을 쓴다. 자, 개별 관측치로 주어졌을 경우, 이거잖아, 그죠? n-를 나눠주면, 더해갖고 나눠주는 거예요. 개별 관측치로 주어진다는 것은 확률이 여기 없어요.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결과,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이 경우에 표준 편차가 얼마냐? 먼저 평균값을 구합니다. 평균값 어떻게 구해요? 다 더해서 n으로 나눠주면 되죠. 다 더했더니 0.63이고 7개니까 0.09가 평균이에요. 그래서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해요? 요 공식이, 이 공식을 이렇게 풀어서 쓴 거거든요. n-2분의 1승은 루트를 의미하는 거죠. 자, 개별 관측치를 평균으로 뺀 편차를 제곱을 해갖고 다 더해서 n-1로 나눠주는 것이다. 보세요. 여기서 7개의 그 개별 관측치가 있잖아요. 합계가 0.63이고 평균값은 7개로 나누니까 0.09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0.09와의 차이, 이거에서 0.09를 빼주는 겁니다. 그럼 0.05가 됐죠? 마이너스 0.09를 빼주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0.12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다 계산한 게 여기 편차입니다. 이 부분이 편차예요. 편차로 써 있잖아, 그죠? 관측치에서 평균을 뺀 겁니다. 그냥 더하면 0이 나와요. 그래서 편차 제곱을 합니다. 0.05 제곱하면 0.0025, 마이너스 0.11 제곱하면 0.0121,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것들 합을 구하니까 10.14고요. 10.14를 7-1이 6이잖아, 그죠? 0.1014를 6으로 나눠요. 그런 다음에 제곱근을 취하면 0.13이라고 하는 표준 편차가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관측치를 주어지면 그걸 이용해서 개별 관측치에 그 근거해서
표준편차를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확률 분포로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이처럼 예상되는 결과에 확률이 붙습니다. 마이너스 10% 가능성이 5%, 마이너스 2% 가능성이 10%, 최고 28% 수익 가능성이 5%, 20% 수익 가능성이 10% 등등등. 이런 식으로 확률로 주어진 걸 우리가 확률 분포로 주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서 먼저 기대값도 확률 가중치로 계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표준편차도 확률 가중치로 이용해서 계산하는 요 공식을 쓰면 됩니다. 개별 관측치와 기대값과의 편차의 제곱을 각각 확률을 곱해서 쭉 더해주면 끝. 그죠? 그래서 먼저 기대값을 계산해 보니까 기대값은 이제 확률 가중치를 이용한 확률 가중 평균이죠. 0.09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표준편차를 구하려면은 개별 관측치에서 기대값을 빼줘요. 마이너스 0.09에서 마이너스 0.10이죠. 첫 번째 관측치. 마이너스 0.09를 빼줘요. 그게 제곱 곱하기 확률이 0.05잖아. 그죠? 땡땡땡 맨 마지막 걸 볼까요? 0.28에서 0.09를 빼주고요. 그 제곱한 다음에 확률이 5%잖아요. 그죠? 0.05. 그래서 이 7개를 다 더해요. 한 다음에 제곱권을 씌우면 표준편차가 0.084가 계산이 되어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직접 해보셔야 돼요. 해서 자기 자신이 뭐 좀 기계적인 거니까 몇 번 해서 손에 익도록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표준편차를 해서 사용하는 그 위험에 대한 관측, 위험에 대한 크기를 계산하는 게 일반적인데, 왜 표준편차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위험의 크기를 계산하는 그 방법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쓰여지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죠. 첫째로 서로 다른 투자안에 대한 위험도의 비교가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자산의 표준편차, B라는 자산의 표준편차 해서 예를 들어 얘가 0.9가 나오고 얘가 1.5가 나왔다. 1.8이 나왔다. 그럼 B라는 자산이 A라는 자산보다 위험도가 2배가 더 크다라고 직접 비교가 가능해요. 아주 이거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표준편차가 클수록 위험이 크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기대 수익 대비 상대적인 리스크 척도가 됩니다. 그냥 이것만 보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A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기대 수익이 0.3이라고 칩시다. 그럼 기대 수익, 여기 기대 수익이에요. 0.3인데 위험이 0.9예요. 위험이 기대 수익 대비 3배나 돼요. 근데 B의 경우는 어떨까? 예를 들어서 기대 수익이 예를 들어서 0.9라고 칩시다. 그러면 기대 수익 대비 위험이 2배가 되는 거죠. 얘는 3배가 돼요. 위험만 봤을 때는 일단 얘가 더 높아 보이지만 수익 대비 위험의 크기를 보니까 얘가 기대 수익 한 단위당 위험이 그거의 2배가 된다. 그러니까 기대 수익 대비 위험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두 개의 자산을 비교해 볼 때 위험의 크기도 자체 비교가 되지만 위험의 크기는 2배지만 기대 수익 대비 위험은 오히려 더 작음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입체적인 분석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 얘기죠. 표준편차가 2.5고 기대 수익이 1.25라면 기대 수익 한 단위에 대해서 2배의 리스크가 있다는 걸 의미한다. 이걸 이용해서 자산 간의 위험과 수익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어느 자산이 더 본인에게 더 바람직한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통계학적인 의미에서 볼 때 위험의 그 크기인 표준편차를 알고 있으면 아주 편리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즉 어떤 그 자산에 대해서 기대 수익도 알고 있고 표준편차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산이 기대 수익 마이너스 1 표준편차, 이 작은 값이죠. 기대 수익 플러스 1 표준편차, 이 큰 값이에요. 이 두 값 사이에 속할 확률이 68%가 된다는 겁니다. 즉
이 자산에 100번 투자하면 68번은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대 수익이 10%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가 표준 편차가 8%로 갑시다. 그러면 이 자산의 경우에는 요거 10-8하면 2죠. 10 더하기 8하면 18이죠. 즉 이 자산의 수익률이 2%와 8% 사이에 18% 사이에 들어갈, 그치, 더하면 18이잖아요. 그죠? 확률이 68%라는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이 자산에 100번을 투자하면 68회는 2 내지 18% 사이의 수익률이 나온다.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68번. 100번을 투자했을 때 68번은 요 범위 안에 수익률을 얻게 된다.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범위를 더 늘려서 기대값으로부터 마이너스 2시그마에서 플러스 2시그마, 이 두 사이에 속할 확률이 95%, 3시그마면 99.7%. 뭐 이런 성질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리스크 측정 얘기도 나오고요. 다음에 뭐가 있나 봅시다. 포트폴리오 수익과 위험 이런 얘기인데요. 그럼 요까지만 앞에는 요까지만 하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규 분포를 가정하게 되면은 금방 얘기했듯이 평균값이 450이고 표준 편차가 50이다. 그러면 평균에서 1표준 편차 뺀 게 400이 되겠고요. 1표준 편차 더한 게 500이 되겠죠. 즉, 요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요 SD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표준 편차를 의미합니다. 시그마. 요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68%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정도 이해하면 되겠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 이어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